건물과 길이 맞닿아 있는 동래구의 도심 속에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인 동래온천인데요. 온천수가 흐르는 땅 위로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오고 가는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지금의 온천장 골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래온천의 이야기는 1000년 전 백학전설로부터 시작됩니다. 동래고을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집 근처에 있는 논에 백학이 한 마리 날아와 다리를 절룩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백학을 가엾게 여긴 노인은 백학을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백학을 만난 후 사흘째 되던 날, 노인은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고 힘차게 날아가는 백학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노인이 백학이 거닐던 곳을 가보자 그곳에는 따뜻한 샘이 솟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샘이 약천인 것을 알고 그 물에 다리를 담그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아프던 다리가 씻은 듯이 나았고 마을 주민들은 아픈 곳을 낫게 해주는 약천을 온천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동래온천은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서 가장 앞서 등장하는 온천이기도 한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31대 신문왕 때 재상 충원공이 동래온정에서 목욕을 했다고 하고요. 조선 전기에 간행된 동국여지 승남에서도 동래온천에 대해 닭이 익을 정도이며 병자들이 줄을 지어 치료하고 동으로 만든 기둥이 있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래온천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915년 전차의 종점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해 동래온천의 발달에 더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온천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온 이곳은 흘러가는 시간 따라 오가는 사람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온천장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온천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금천파크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온천협회 동래지회장을 맡고 있는 그리고 2대째 만수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0년대는 사실은 자기 집에 이게 목욕시설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온천이라는 거기에 막 와가지고 막 거의 뭐 목욕탕에 오면 그 옷장이 다 부족해가지고 이게 소쿠리 대소쿠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쿠리에 옷을 담아가지고 막 오에 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온천을 갔다가 이 주변 환경에 또 금강원이 있는데 거기는 동물원, 식물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벚꽃이 굉장히 많이 만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진짜 거의 밀고 올라가고 밀고 내려올 정도로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동물원, 식물원을 소풍의 장소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온천장을 찾았고 제가 듣기는 저는 객관 입장에서 남포동, 서면, 그다음에 온천장. 그 쉽게 하면 10대, 20대는 서면, 20, 30대는 남포동, 40대부터는 뭐 온천장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쉽게 하면 온천장이 활락가였어, 활락가. 그냥 뭐 불야성을 이루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트클럽도 꽤 많았어요. 네, 몇 군데 됐지. 예, 그래가지고 뭐 제가 30대에 왔을 때는 자연의 뭐 놀이 문화, 음주 문화, 그다음 먹거리 이게 가장 완벽하게 갖추어졌던 데가 온천이 그 당시 아니었나. 부산의 명소였던 금강공원을 찾아온 사람도 금정산을 즐기려는 사람도 모두 다 온천장을 거쳐갔습니다. 온천과 유원지의 만남으로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북적북적했던 장소였죠.
자기들은 관광 상품하고 이렇게 연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관광 회사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제휴를 해가지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동네 온천은 거의 뭐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접근이 쉽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큰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곳은 이제 단체차가 와가지고 이용을 하기는 쉽지만 구태여 뭐 그렇게 관광객을 유치 안 하더라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목욕탕을 가득 메워 비자올 정도로 그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전국에 있는 온천에서 저희 동네 온천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던 입장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결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이제 터미널, 고속터미널, 동부시부터미널, 그다음에 스파쇼핑, 뭐 세운백화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노포동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고 또 금강군 동물원 식물원이 어떤 뭐 갑자기 사라지는 그러면서 온장의 뭐 유흥 문화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먹거리와 상권이 완전 쇠퇴기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0년도부터는 우리 생각은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화려했던 온장 방거리가 문화가 사라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많은 아쉬움과 이걸 또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또 많은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온천장은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명소였습니다. 온천에서 시작해서 놀이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더 그 시절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동네 온천 자체의 이제 성분 자체가 옛날에는 사실은 유황 성분도 있었어요. 이게 새벽에 제일 우리는 다 물을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물을 받아나면은 유황 냄새가 유황 향기가 조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우리 지금 동네 온천 자체가 고온에다가 사실 성분 자체가 다 좋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손님 뭐 코로나와 뭐 다 떠났어. 상권이 무너지면 그건 다 떠났어. 업소별로 다 자구책을 마련해가지고 활성화시킨 방안을 딱 머리 써야지 손님들을, 고객들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 하다가는 될 일도 아니고. 시간 속에 바라진 지난 영광을 찾기 위한 노력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동네 온천수를 이용한 뷰티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또 온천하고 나와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스킨로션이지 않습니까? 그게 출발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마스크팩 같은 거. 사실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 뭐 80% 이상 더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 온천만의 또 특수한 또 그 느낌을 가지려면 성분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나누자보다는 우리가 사실 각자 이게 참여하신 분들이 온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천을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여기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온천의 효능을 더 하나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화장품을 선택을 한 거지 화장품으로 우리가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건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가도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파트, 수상복합. 사실은 온천법에 의하면은 온천 지역에서 1km 내에는 대단히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난맥상이 아닌가. 이 문제가 온천장 한 군데만 한정된 게 아니고 주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만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 12월 달에 이지구가 이제 입주하잖아요. 네. 그리고 3년 뒤에 또 4지구 거의 지나면 한 10,000세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면은 또 상권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향후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지나면은 옛날에 화려했던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그런 온천 거리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항상 10년
그리고 또 20년 뒤를 내다보고 그런 계획도 짜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계획도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안 된다고 자꾸 할 게 아니고 뭔가 네. 노력해보자 이거지. 네. 오랜 시간 한결같은 동네 온천수의 높은 온도. 그 온도처럼 다시 온천장이 뜨거워질 수는 없을까요? 20년 전에 새로 건물 지면서 또 20년이 세월이 또 흘러가는 입장에서 또 한 번의 또 리모델링 내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고객들을 안 온다고 가만히 기다릴 게 아니고 또 뭐 우리가 새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 코로나 접어들면서 사실은 매출이 거의 뭐 50%지 한 70% 감소하면서 이제는 이 탕에서 즐기는 모형 문화가 아닌 가족탕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리모델링은 못하는 입장이지만 유일하게 그래도 다른 데 다 현대식인데 온천을 갖다가 왜냐하면 옛날 재래식으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집은 하나 정도는 박물관 형식으로 있어도 괜찮지. 나는 왜냐하면 치명적이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떠났다가 고향을 지키고 있는 어른들 그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올 수 있는 추억의 장소가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 손잡고 여기 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가 하네요 라는 그런 경우 제한테 주어진 그대로 네, 그렇게 활동을 할 것이고 늙어갈 겁니다.